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었는데요. 그런 제가 글을 쓰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연을 읽다 보니 저도 최근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요. 저는 2년 전에 파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꽤 오랫동안 만났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었는데 결국에 끝은 파혼이네요. 그 뒤로는 아직 좋은 짝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혼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자친구에게 문제가 있어서 파혼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먼저 파혼하자고 했지만 사실은 저희 집안 때문에 제가 파혼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여자친구의 집안은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꽤나 잘 사는 편이었거든요. 반면 저는 그에 비해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지극히 평범한 월급쟁이 집안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나 빚은 없어서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었어요. 처음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예비장인께서는 딸이 좋다고 하니 저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하지만 예비 장모께서는 여자친구에 비해 많이 기우는 저희 집안 때문에 저를 사위로 썩 내켜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래, 자네 아버지가 비서일을 하신다고? 뭘 다르게 하시는 일은 없으시고 사업엔 관심이 전혀 없으신 건가?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업에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생활도 만족해 하시면서 살고 계세요. 저도 안정적으로 월급 받으면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남자는 자고로 욕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욕심이 없어서야 원. 그럼 아버지께서는 쭉 남의 시중 들면서 비서일만 하신 건가? 네. 시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셈이죠. 성인 되신 후부터 지금까지 쭉 한 분만 모시고 계세요. 너무 대놓고 저희 아버지 직업을 무시하는 태도에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비 장모께서는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어른들 앞이니까 나름대로 티를 안 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모든 수모를 다 받아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여자친구를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요. 저는 예비 장모께서 제게 마음을 여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비 장모께서 먼저 저보고 만나자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드디어 예비 장모께서 마음을 여신 건가 하는 부푼 마음에 여자친구 집을 다시 찾았어요. 너무 떨려서 배를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저를 무색하게 만드는 흰 봉투가 제 눈앞에 떨어졌어요. 예비 장모께서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제 쪽으로 흰 봉투를 던지시더라고요. 진짜 드라마에서만 보던 돈 봉투를 실제로 받아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잘 산다고 하더니 정말 잘 사는 집안이었는지 봉투가 두둑했어요. 그리고는 예비 장모께서 섭섭치 않게 넣었으니까 자기 딸과 헤어져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한테는 자신을 만났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요. 어쩜 드라마랑 이렇게 똑같은지 순간 전원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찾을 뻔했다니까요. 저는 돈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봉투를 그대로 두고 여자친구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별은 원래 만나서 해야 하는데 만날 기분이 전혀 나지 않아서 집 가는 길에 전화로 여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했어요. 주연아, 우리 오늘 만나기로 했었잖아. 미안한데 일이 생겨서 못 만날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만나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만날 기분이 아니라서.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니? 오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헤어지자는 말 아니지?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나 방금 너네 어머니 만났어. 나한테 돈 봉투 던지면서 너랑 그만 만나라고 하더라. 나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 무시하는 것도 너 때문에 다 참고 있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우리 엄마를 만났다고?
돈 봉투는 또 무슨 말이야? 오빠,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내가 설득할 수 있어. 그러니까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너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너가 사과해? 사과할 사람은 따로 있지.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미안해, 끊을게. 저는 결국 여자친구한테 예비 장모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곧장 예비 장모에게 따진 것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비 장모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가 주연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새 주연이한테 일러 바쳤니? 왜? 그 돈으로는 부족했던 게야? 그럼 더 줄게. 얼마면 되는데? 제가 돈 받고 나온 것도 아닌데 왜 말하면 안 되는데요? 제 입으로 제가 말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께서는 무슨 일이든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래,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니? 돈만 쥐어주면 다들 조용히 입 다물더라. 너가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나 본데 세상은 원래 돈으로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어머니한테서 주연이같이 착한 아이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어머니를 둔 주연이가 참 불쌍해요. 저 당신 딸 만날 일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는 막말하는 성격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말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여자친구가 좀 걸리긴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니 속은 조금 후련했어요. 저는 여자친구 없이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라 불쑥불쑥 여자친구가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장모에게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자친구가 저와 헤어지고 나서 시금을 전폐하면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요. 보다 못해 이대로 딸이 잘못될까봐 저한테 전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 주연이 엄마인데 우리 딸이랑 만나는 건 아무 말 안 하겠네. 그러니 주연이랑 다시 만나주면 안 되겠나?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만하세요? 헤어지라고 돈 봉투 던질 땐 언제고 지금은 다시 만나달라고요? 지금 주연이가 많이 아파. 자네랑 헤어진 이후로 밥도 안 먹고 방에서 나오질 않아. 혼자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햄이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전화했어. 주연이 저렇게 만드신 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그때 제게 돈 봉투만 던지지 않으셨어도 저희는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어요. 알아요? 그래,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 우리 주연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나? 내가 다시는 둘이 만나는 걸로 아무 말 하지 않겠네. 솔직히 이때까지 예비 장모가 했던 말과 행동을 생각해보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예비 장모와 전화를 마치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애타게 기다리던 예비 장모에게 사과 문자까지 올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했더라고요. 저는 결국 여자친구가 저와 헤어지고 힘들어한다는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서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다시 만나자고 했죠. 여자친구는 저와 다시 만나는 동안 예비 장모를 설득한 것인지 예비 장모가 먼저 여자친구한테 상견례를 하자고 말했다더라고요. 저는 들뜬 마음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아버지께서 편하신 날로 날짜를 잡았어요. 아버지는 상견례 가서 기 죽으면 안 된다면서 백화점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성 코너에서 정장 2벌을 들고 저를 부르고 계셨어요. 아버지, 2벌이나 사시게요? 어차피 상견례 한 번만 하는 건데 한 벌이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보고 둘 중에 하나 골라달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하나는 네 옷이야. 너도 새 걸로 한 벌 내가 맞춰주려고. 이건 아빠가 우리 아들한테 주는 축하 선물인데? 아버지 전 괜찮아요. 회사 다니면서 정장 입으니까 종류별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엄한 데 돈 쓰지 마세요. 아이 참, 내가 주는 선물이라니까 그러네. 그리고 엄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한테 쓰는 건데 아들이 이거 안 받아주면 나 진짜 서운할 것 같아. 우리 이렇게 맞춰서 상견날에 입고 가자. 어찌된 게 저보다 아버지가 더 들뜬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버지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때까지 예비 장모와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은 다 잊고 새 출발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기대도 한순간에 짓밟아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문제의 예비 장모입니다. 상견례 날 예비 장모는 약속 장소에 들어온 순간부터 표정은 좋지가 않았어요. 상견례 내내 어딘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일관하셨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께 형편이 넉넉한 자기들이 집을 해올 테니 저희는 자기가 보내주는 리스트 보면서 혼수를 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쪽 집안 사정을 생각해서 형편이 넉넉한 저희가 애들 신혼집을 해드릴게요. 그쪽에서는 저희가 보내주는 리스트들 보면서 혼수를 해오시면 될 것 같네요.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집은 저희 쪽에서 해오겠습니다. 혼수도 어차피 둘이 살 거라 간단하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야? 꼴에 자존심은 있는 거야?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리고 혼수도 자네 형편 생각해서 비싼 건 내가 미리 다 뺐어. 장모님, 계속 저희 집안 형편 들먹이시는데 저희 거지 아닙니다. 월급쟁이라고 무시하시는데 저희 빚도 없고요. 오히려 월급 받으면서 모아둔 돈도 집 사고 남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럼 뭐해? 남의 일 뒤지다꺼리 하면서 받은 코 묻은 푼돈일 텐데. 괜히 자존심 부릴 거 없다니까. 자존심이 밥 먹여주니? 저와 예비 장모가 하는 말을 들은 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좋지 않았습니다. 예비 장모는 아버지의 표정이 변한 것이 오히려 재밌었나 봐요. 제 자존심 들먹이면서 저를 더 자극하려고 들더라고요. 제가 맞받아치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서 지금 이게 상견례를 하러 온 것인지 사람을 가지고 놀려고 온 것인지 따지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상견례 분위기는 살아놓은 판이었고 저는 아버지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여자친구는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자친구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며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어쩌면 우리 관계도 이대로 계속 만나도 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께 너무 죄송해서 집에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도 딱히 제게 말을 걸지 않으셨고요. 차 안 공기는 히터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냉동창고 마냥 차가웠어요. 집에 도착한 뒤 한참 말이 없던 아버지께서 제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야, 결혼은 둘이 좋아서 오로지 둘만 보고 하는 거라 내가 뭐라곤 하진 않겠지만 예비 장모를 보니 결혼하고 나서 너가 너무 시달릴 것 같아서 걱정이구나. 저도 오늘 겪어보니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여자친구한테는 파혼하겠다고 말해놨어요. 괜히 저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은 것 같아서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네 잘못도 아닌데. 오히려 내가 너한테 미안하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야 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아버지 아들인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다시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파혼한 후에도 아버지는 하시던 비서일을 꾸준히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모시던 회장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회사를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나 봐요. 하지만 회장님은 평생을 자식 없이 아내분과 단둘이 살았어서 물려줄 자손이 없었어요. 회장님께서는 회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다면서 아버지께 자신의 뒤를 이어주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제안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게 고민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그 회사는 아버지 인생의 절반을 바친 회사 아니에요? 회장님 옆에 있으면서 보고 배운 아버지가 회사를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 내가 회장님 옆에서 보필한 지가 무려 30년이 넘었으니까. 거의 첫 설립 때부터 내가 늘 회장님과 함께 했었지. 그러니까요. 회장님만큼이나 회사를 잘하는 직원은 아버지밖에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
회장님도 아버지께 믿고 회사를 맡기시려는 게 아니겠어요? 천천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버지께 너무 성급하게 받지도 거절하지도 말라고 당부드렸어요. 충분히 생각을 하신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오랜 고민 끝에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회장님이 되신 아버지는 거만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검소하게 사셨어요. 직원들 복지도 챙길 수 있는 건 아낌없이 다 챙겨주면서 퇴사율 0%를 기록하셨죠. 아버지께서 회사를 받으신 후로 더 승승장구했습니다. 가끔 전 회장님께서 놀러 오시면 흡족해하면서 역시 자신이 사람을 잘 봤다며 칭찬해 주시곤 하셨어요. 그러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저의 전 예비 장인이었는데요. 로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아버지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셨대요. 그런데 예비 장인이 로비에서 회장님 좀 만나게 해달라면서 애원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쪽으로 다가가셨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소란을 피웁니까? 하실 말씀이 뭔지 저한테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당신... 혹시 회장님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이게 비서한테 할 말은 아니고 급히 중요하게 회장님께 직접 해야 할 말이 있어서 그럽니다. 네, 급히 중요하게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이 회사 회장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무엇인가요? 저도 바빠서 얼른 들어가 봐야 하는데. 당신이 회장이라고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비서를 하는 것 뻔히 아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 회사 회장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저희 회사 회장님 맞으십니다. 제가 여기 계신 회장님 비서고요. 혹시 자리가 불편하시면 위층 회장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투자권으로 계약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재계약이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회장님을 만나 뵙고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처음 듣는 일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서류 잘 검토해 보도록 하지요. 그럼 사장님께서는 이만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예비 장인은 제 차 잘 봐달라면서 인사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지 않으셨던 분이시라 이번에도 제게 의논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지난 날은 다 잊고 재계약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모른 척 해야 하는 걸까? 아버지, 절대 재계약해주지 마세요. 어차피 두 번 다시 볼 사람들 아니에요. 뭘 망설이세요? 그냥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투자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망하게 될 것이야. 우리 회사가 제법 많이 투자를 해주고 있었더라고. 이제껏 저희한테 했던 말과 행동들 기억 안 나세요? 그 집안에 당한 것들 벌써 잊으신 거냐고요. 저는 절대 반대예요. 아버지는 저의 완강한 반대에도 생계가 달려있다 보니 많이 망설이는 눈치셨어요. 저는 결국 아버지께 며칠만 더 고민해보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예비 장인에게 들은 것인지 그걸 못 참고 다음날 예비 장모가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보든 말든 무릎부터 꿇고 사정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사돈, 우리 사돈 될 뻔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이번에 계약 못하면 저희 회사 진짜 망해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일단 제가 서류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만 돌아가세요. 지금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사돈께서 약속하시기 전까진 전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사돈도 힘들게 살아와서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누구보다 저희 심정 아실 것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전 힘들게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누가 보면 저희가 가난뱅이였는 줄 알겠어요. 단지 월급쟁이라서 힘들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힘들어 보이시는 건 그쪽인 것 같네요.
사돈, 그쪽이라니요. 아무리 제가 지금 사돈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고 있다지만 말 정말 섭섭하게 하시네요. 그쪽이 뭡니까, 그쪽이? 제가 그쪽이라고 하니까 섭섭하세요? 제가 비서일한다고 했을 때 이미 그쪽으로 호칭 정리 끝난 것 아니었나요? 정말 변하신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아버지는 솔직히 예비 장모께서 사람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길래 순간 마음이 약해지셨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그때의 수모가 생각나는 동시에 변하지 않는 예비 장모의 태도가 아버지 마음을 돌리는데 한몫한 것 같았어요. 울면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목에 핏대 세우면서 따지고 들고 있으니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버지께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투자를 받지 못한 예비장인의 회사는 그렇게 직원 월급도 못 주고 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자신이 그렇게 독한 면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비장인이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 탓이 아니니까 너무 개의치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된 건 다 자기들 업보 아니겠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비 장인 장모가 뿌린 씨가 딱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처럼 한순간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비 장인 장모처럼 한순간에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남을 무시하지 말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언젠간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이 시국 같이 이겨내 봅시다. 늘 행복하세요.